세르반테스가 자기가 작가가 아니라는 말을 여러 번 하게 되죠.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의 작가는 아랍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돈키호테의 작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네, 이 질문 자체가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세르반테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작품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그 생소한 질문에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일본 서문, 독재에게라고 하는 서문에 들어가자마자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가하신 독자요. 그리고 저는 이 돈키호테의 아버지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의붓 아버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말로는 파드라스트로라고 얘기하죠. 작가라고 하면 아버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의붓 아버지라고 한다면 작가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는 표현이겠죠. 실제 돈키호테를 읽다 보면 세르반테스가 자기가 작가가 아니라는 말을 여러 번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시데 하메테 베네겔리, 아랍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데 하메테 베네겔리가 아랍어로 쓴 것을 번역한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세르반테스가 그 사람을 수배해서 스페인어로 번역하도록 자기 집에 한 달 반 머물게 해서 완벽하게 번역을 시키죠. 그렇다면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원작자도 아니고 또 번역가도 아니고 이 번역된 것을 편집한 편집자 또는 편저자 이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아무리 세르반테스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것은 하나의 픽션으로서 그 자체가 허구로서 해석하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허구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최근에도 나오지만 그 연구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랍 작가가 있었다는 얘기도 하고요. 아랍어로 돼 있었다는 말도 하고요. 다른 작가가, 세르반테스 아닌 다른 작가가 있었다는 말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을 배제해놓고 세르반테스가 작가라고 생각했을 때조차도 실제 이 작가는 본인이 작가가 아님을, 특히 시데 아메테 베네겔리라고 하는 사람이 작가라는 것을 수십 번 작품 속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그 말을 또 믿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처음에 들어가면서 이제 세르반테스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데 아메테라고 하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사실 작품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것은 돈키호테가 1권과 2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2권의 마지막 부분에 시데 아메테가 길게 얘기하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돈키호테를 태어났고 나는 그를 위해 태어났다. 오직 우리 둘만이 한 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시데 아메테가 실제 원작가라고 하면, 그리고 돈키호테의 이야기를 역사로 쓴 사람이라 한다면 그 등장 주인공은 돈키호테고 그걸 쓴 사람은 시데 아메테인 것이 사실이죠. 이미 말한 것처럼 돈키호테는 이렇게 쓰여진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을 아랍어에서 스페인어로 번역해준 사람은 그 당시 기독교 세계에 있었던 이슬람 교도, 그것을 우리는 모리스코라고 하죠. 이 모리스코인 사람이 한 달 반 정도 세르반테스 집에 있으면서, 작가의 집에 있으면서 번역을 해줬다는 얘기가 1권 9장에, 돈키호테 1권 9장에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일은 시데 아메테라고 하는 존재는 역사가라는 것이죠. 소설가라기보다는 역사가. 그 당시엔 소설가라는 개념이 크게 있지 않고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글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다 또는 진실 같다고 할 때 그 개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교적인 철학적인 진실과 문학에서 얘기하는 진실 같은 거, 사실 같은 거에 대한 개념들. 스페인어로 얘기하면 베로시밀리투드, 그 다음에 베르다과 베로시밀리투드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랍 저자에 대해서 돈키호테 작가는 쉽게 말하면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가 쓴 이야기 진실 여부에 대해서 논한다면 작가가 아랍인이었다는 점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랍인들은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하고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빼먹을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다. 그죠? 종교적으로 다르고 서로 싸웠던 관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빼먹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존재이죠. 아랍인이라는 것은 이제 세르반테스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은 정확하고 그 무엇에도 쏠리지 않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만큼 그 어떤 증오나 두려움 때문에 진실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또 역사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르반테스가 볼 때 원 작가인 역사가 시데아메 때 베냉헨리는 역사가이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또 아랍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빼먹는다든가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또 해본 것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원 작가가 아랍어로 쓴 것을 또 다시 한번 번역가가 톨레도의 그 모리스코 번역가가 번역하면서 또 왜곡이 될 수 있고 그 왜곡된 것을 다시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인물이 편집했다고 한다면은 돈키호테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역사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약간 모호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 그런 기반을 이렇게 작가의 원작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작가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것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일은 이렇게 작가라고 하는 글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외에도 작품을 만드는 존재로서 등장인물, 즉 돈키호테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의 작가로 취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권 16장에 보면 돈키호테는 자기가 만난 그 돈 디에고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기를 소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본인은 기사로서 본인이 보여준 용감하고 차별이 넘치는 수많은 공적이 인정받아 이미 세계 모든 나라 아니면 대다수 나라에서 나의 공적을 담은 책이니 놔두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내 역사와 행적에 대한 책이 이미 3만 부나 인쇄되었고 만약 하늘이 처방을 내리지 않는다면 하늘이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수만 부의 3만 배를 인쇄할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스스로 칭찬하는 건 추한 일이라고 하나 어쩔 수 없이 내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은 그런 말을 하는 본인이 여기 없을 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돈키호테가 자기를 소개할 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다른 등장인물한테 자기가 들어가 있는 책을 설명한다. 이것도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구조, 형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세 명의 작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짚어보면 시데아메 때 베냉헨리는 역사가입니다. 아랍인이고 그리고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을 돈키호테는 작품을 엮었을 당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톨레도의 모리스코라고 하는 번역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슬람인이죠. 기독교 세계에 살고 있는 이슬람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르반테스라는 사람도 우리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가 오랫동안 아랍 세계에 있었던 그 이베리아 반도를 기독교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이슬람 세계를 밖으로 추방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법령들이 만들어지면서 기독교를 통한 국가 통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모리스코도 그 형태의 하나고 그 다음에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인물도 그 가족 자체가 기독교로 개종 집안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 명이 가지고 있는 아랍성 이민족성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기사를 설명한다. 좀 특이한 얘기죠. 기사라고 한다면 십자군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 어쩌면 기사는 기독교인이죠. 정통 기독교인이고 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본다면 이 존재를 이민족이 정통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썼다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애매모호성, 역설성, 특이성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이 나올 당시 스페인은 이렇게 오랜 아랍 세계에서 기독교 세계로 변화하면서 아무래도 한 100년이 지났지만 이 사회는 다양성이 시대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있는 반면에 기독교인이 체외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는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숨어서 이슬람인으로서 이슬람 종교를 주장하고 또 유대인으로서 사는 사람도 있었던 그런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던 사회가 그 당시 스페인 사회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서, 돈키호테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후에 서구 사회에서 가장 첫 번째 베스트셀러 소설이었고 그 혜택을 처음 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스페인 사회의 이 다양성의 사회에서 작가가 많다는 것, 작가에 대한 모호성, 이런 것들이 작품을 수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고, 이때 베스트셀러가 되는 데에도 종교적, 인종적 편견이 없는 작품으로 수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대에 와서는 작가라고 하는 개념이 독자라고 하는 개념과 많이 차이가 없는 그런 시대에 와 있죠. 그래서 작품을 보면 세르반테스가 본인이 의붓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런 말도 하죠. 친애하는 독자여, 이 아이가 그대의 친척도 친구가 아니고 그대는 자신의 몸속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왕이 자기 땅의 주인이듯 그대도 그대의 집의 주인이니 내 이불 속에서는 왕도 죽인다는 속담처럼 그대의 자유선택과 자유의지를 따르십시오. 그대는 이 이야기에 대해 아무런 의무와 존경심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마음 내키는 대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나쁘게 말했다고 그대를 비방할 리도 없고 좋게 말했다고 상을 줄 리도 없을 테니까요. 무슨 얘기냐, 돈키호테 일본의 첫 서문에 아까 세르반테스 본인이 의붓 아버지라고 얘기한 것과 연결시켜서 독자들에게 자의적으로 독자의 자유의지대로 작품을 해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이제 이론에 와서는 독자가 작품을 만든다, 독자의 독서가 작품을 다시 만든다는 개념까지 연결을 하겠죠. 이것은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돈키호테가 가지고 있는 작가의 다양성은 이 작품이 현대에 와서까지도 계속 새롭게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돈키호테의 작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